미국 협상팀의 참으로 어이없고 황당한 주장을 검토할 가치조차 없다며 단칼에 잘라버린 한국.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기대했었습니다. 1953년 미군 주둔 이후 이처럼 간단한 자기 주장을 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미국의 어떤 주장도 주한미군을 연계하면, 북한을 연계하면 대한민국은 약해졌었습니다. 지금은 중국을, 일본을 연계하려고 발버둥치고 있지만 미국이 다단계 사업자도 아니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비공식이지만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한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지미 카터 미 대통령 시절 1978년 인권 대통령으로 불리던 그는 한국 박정희 정부의 인권 유린을 중지하고 개선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인권 유린 국가로 제법 해외 언론의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 압박의 수단이 다른 이유도 있지만 주한미군 철수였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미군 철수 소식에 난리치며 반대했었지만 이어진 지미 카터의 인권에 대한 압박에 난처해야 하던 박 정권은 미국의 권고에 따르면 정권 유지가 안 될 것 같기에 차라리 미군 철수시키자는 의견이 나옵니다. 의견이 잠시 나온 정도, 자주국방 이런 게 아니고 정권 수호 차원에서 한국 정부의 미군 철수 이야기는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어이없는 결론이죠. 이후엔 너무나 유명해진 굴욕적 밀실협정이라는 한일 지소미아 수백조의 경제 손실을 가져온 사드 배치, 그냥 밀면 밀렸죠. 대통령도 어려워했던 주한 미국 대사, 미군 사령관, 힘이 없었고 어려웠고 북한의 무력 위협이 발등에 불이어서 제2의 6.25를 겪을 수 없다는 현실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자위하면서 스스로 종속되거나 정권의 유지수단으로 한미동맹은 이용당하기도 하고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12월 17일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제재 완화를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제출했고 사전에 상임이사국들의 제안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접 당사자인 한국 정부에 충분히 설명했고 한국 정부는 제재 주관국인 미국의 입장을 고려해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고 듣기만 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반대 의사가 아니면 찬성일까요? 유엔 안보리 결정에 따르겠다가 정확한 입장입니다. 대놓고 찬성하기엔 부담이 너무 큰 사안입니다. 만약 한국이 반대했다면 유엔 안보리 상정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중국도 러시아도 한국과 멀어질 만큼 북한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역이나 상호 경제 의존도가 무시할 수 없는 한국입니다. 최근 한미일 분위기를 보면 자기들도 한국이 조금 더 예쁘게 봐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제5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성사가 더 어려운 상태이니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미국 협상팀은 오자마자 당황했을 것입니다. 협상장 앞에서 우리 국민이 소리치는 인상 반대, 철수하려면 해라 라는 구호를 들어야 했습니다. 미국 내 언론에서 또 예비역 장군들이나 상하원 의원들이 우려한 그 한국의 목소리를 직접 들은 것입니다. 협상장 앞에서 의기를 보여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언제 부천에 오시거나 기회가 되면 밥을 한번 사겠습니다. 이번에 미국 협상팀이 협상을 끝내고 4차 협상과 달리 적극적으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미국 협상팀의 주장이 알려졌습니다. 너무도 어이없고 황당한 요구를 해온 것입니다. 한국 영토 밖에 해외 주둔 미군들의 훈련 비용과 순환 배치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와, 이러다가
미국 백악관 유지비용까지 요구할 기세입니다. 백악관에서 한국 관련 발언을 한다면서 말이죠. 트럼프가 화장실에서 한국을 걱정했다며 화장실 청소비용까지 청구할 기세 아닌가요? 이 정도면? 이에 대해서 우리 한국협상팀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 소파 협정에도 맞지 않고 검토할 가치가 없다라고 단칼에 잘라버리는 발언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분명한 선을 그어버린다는 것은 미국 협상팀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러다 지금 받는 것도 못 받는다, 또는 그러다 방 빼는 수가 있어 조심해, 이런 말이죠. 이전 영상 한국의 협상카드 공개 노림수가 제대로 먹히는 상황이라는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의를 갖추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하게 전달한 것입니다.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매우 복잡한 외교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일 무역전쟁에서 한국은 그래도 우방에 한 발 걸쳐 있다고 생각한 일본에 강하게 뒤통수를 맞았고, 동맹으로서 굳건할 것 같던 미국이 뒷짐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냉엄한 현실을 경험했습니다. 믿을 놈이 없죠. 사실 믿는다는 게 더 바보 같은 일이고요. 똥 싼 놈이 스스로 닦아야지 닦아달라고 남에게 부탁하는 게 잘못된 것이죠. 경제력 세계 11위, 국방력 세계 6위에서 7위, 합산 강대국 순위 세계 10위, 국민지능 세계 1위, 치안 세계 1위, OECD 원조받던 나라에서 선진국이 되어 원조하게 된 최초의 나라, 정치 하나 빼면 뭐 하나 흠잡을 데 없이 잘 뭉치는 나라, 대규모 집회 뒤에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는 나라, 사드 보복으로 수백조 원의 경제 손실을 당하고도 성장하는 나라, 미국이 자국 기업 보호한다고 관세 올린 품목이 관세 부과 이후 더 많이 팔리는 제품을 만드는 나라, 고부가가치 LNG선 건조를 싹쓸이하는 나라, 10세 이상 사실상 스마트폰 보급 100%인 나라, 이런 것 빼고도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 경제, 군사 강국이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를 너무 약하게 보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대한민국과 멀어지고 싶어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G2인 중국은 한국의 사드 보복한 2017년부터 성장률이 꺾였고, G3인 일본은 불매운동과 국산화로 무역수지 흑자는 물 건너갔고, 앞으로 한국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 어마어마한 시간과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한국인은 용서도 포용도 잘하는 민족이지만 반대로 뒤끝도 아주 장난이 아니라는 걸 더 알려줘야 합니다. 제가 이전에 만든 주둔비 협상 관련한 영상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소파 협정에 근거한 원칙만 주장하면 됩니다. 원칙 앞에 그 어떤 것도 무용지물입니다. 초강대국 미국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원칙보다 분명한 명분은 없습니다. 명분에서 앞서면 한국이 아쉬울 게 없습니다. 앞으로 잘 안되면 소파 협정 개정하자고 제안하면 미국 뒤집어질 것입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중 세 번째로 탄핵을 당했습니다. 공화당이 상원을 차지하고 있어서 주한미군 철수 등 아주 큰 실책만 없으면 탄핵 당할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궁지에 몰린 것은 맞죠. 궁지에 몰렸을 땐 더 부드럽게 대해야 합니다. 아주 감정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수견은 주되 원칙만 이야기하고 괜찮을 거라는 본인도 아는 이야기 가끔 해주면 흐뭇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래 아이와 노인은 칭찬에 아주 약합니다. 특히 공경에 빠졌을 때 위로와 칭찬은 힘이 되겠죠. G1 미국 대접해줄 때 대접받고 한국에 잘해. 6.25 때 모습의 한국은 이제 잊어. 까불고 있어. 확 그냥.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